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토요일 크립토 토마토가 여러분들께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날짜 1월 26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소식이죠. 삼성전자 갤럭시 S10에 관한 소식입니다. 몇 가지 더 추가된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상표 출원을 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총 5가지의 상표 출원을 하는데요. 그 이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 크립토 월렛, 삼성 블록체인 월렛, 블록체인 키스토어, 블록체인 키박스, 블록체인 코어 이렇게 5가지가 있고, 또 출원 날짜가 12월 12일과 12월 18일로 삼성전자가 유럽 특허청에 블록체인 박스와 블록체인 키스토어, 블록체인 코어라는 상표를 등록했던 신청 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다음 달이죠. 2월 20일 날 이렇게 공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자, 과연 이 사진들은 진품일지 아닐지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달 조금만 넘게 있으면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근데 2월 20일 얼마 안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일부러 전 세계에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의 한 일환으로 이렇게 사진을 유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상표 출원 그 신청으로 봤을 때 거의 확실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팩트가 미뤄졌지만 삼성전자가 한 가닥 해주네요. 이렇게 삼성전자에 고마울 때가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폴리메스에 관한 소식인데, 폴리메스에서 7,500만 폴리를 5년간 락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락업 물량은 토큰 전체 발행의 7.5%로 이미 발행된 토큰의 25% 규모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많은 프로젝트가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을 행하고 있다. 재무 상태가 건전하며 해당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락업한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이 있으니 투자자들은 걱정하지 마시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이번에 지분증명 네트워크의 수명을 연구한 결과 26기상의 지분증명 블록체인이 가짜 지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냈다라고 전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지분을 보유하지 않거나 거의 보유하지 않은 공격자가 해당 유형의 네트워크를 파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공격자는 디스크나 램을 가짜 데이터로 채워서 가상 노드를 고장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암호화폐 회사 그리고 블록체인 회사들은 잘 염두에 두고 방어를 철저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비트스탬프에서 이번에 은행 계좌를 통한 암호화폐 및 법정화폐 환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채널리스트에서 이야기하기를 2018년에 이더리움 관련 사기가 3,600만 건, 어마어마하네요. 이 수치는 전년 대비 2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기치는 분들, 그분들이 앞으로 사기를 칠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살벌한 형벌을 하나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번에 세금 혜택 대상에서 암호화폐 개발업체를 제외를 해서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네요. 크립토 펀드 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신규 크립토 펀드는 239개로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42개의 펀드가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전세계 총 크립토 펀드 수는 741개로 집계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 리서치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중단기적으로 이 같은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횡보 및 하락장 탓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자, 그 다음 스위스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 CV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약세장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긴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등 소재에서 블록체인 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망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은 보통 관심을 끊습니다. 삼성 같은 기업이나 또 큰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이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투자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국내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박상기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은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망했을 것이다. 야, 이것을 보고 참, 자, 방송에서 담을 수 없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과거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으로 빈축을 샀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당시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망했을까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렸던 기자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법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자, 당연히 암호화폐 가격은 바닥을 쳤고 박 장관은 투자자와 야당으로부터 비난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1년간의 암호화폐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박 장관이 제때 제동을 걸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당시 청와대와 입장 조율이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 전날 장하성 정책실장과도 만났고 주무부서는 법무부였다며 너무 민감하니까 다들 걱정만 하고 있었다. 그 시점 이전까진 투기였으나 그 이후 확실한 변화가 생겼다라고 회상을 했다. 박 장관은 블록체인 관련 매체에서 지난해 자신을 올해의 인물로 꼽은 점을 소개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 투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대응 방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절대로 현명하지 못했고 성급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벼랑 끝에 서 있으면은 저 사람들을 구해내야겠어 해서 천천히 가서 이제 사람들을 데려와서 인도를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왁 하고 한 번에 깜짝 놀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벼랑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었죠.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나는 이 사람들이 자살할지도 몰라서 이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적절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일단 보시면은 거품이 꺼지는 것은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죠. 투자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투자는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창 치솟았을 때 다시 한번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이렇게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악재를 내면서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기사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잠깐 살펴보면은 온갖 욕이 막 난무합니다. 자, 열받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유엔의 한 기관이죠. 조직인 유놉스에서 저는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리플사뿐만 아니라 아이오타와도 이렇게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세계무역기구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이름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아이오타에 대해서 기존에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아이오타에서 좀 더 알아보시고 싶었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런 점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보그라츠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운을 뗐습니다. 중국 부호들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최근 부호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 정부의 감시와 간섭이 심해지고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은행 등 자국 금융기관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억만장자들이 자산을 모국에서 빼돌리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비트코인 가격과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이 노보 형님의 전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최근에 중국 부호 115명 중 72명이 죽었으며 이 중에 15명은 살해당했고 17명은 자살, 7명은 사고로 인한 사망, 나머지 19명은 지병으로 인한 사망, 나머지 14명은 처형당했다라고 합니다. 살벌하죠. 정말 중국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저런 나라가 저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경제적으로 계속 발전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 사람들의 이제 표준이랄지 그런 것도 저는 제 기준으로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국 덕분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들도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반감기 때문에 5월달부터 급등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제 분석가 중에 한 명인 문 오버루드, 이제 저그의 오버루드가 생각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2020년 5월에 반감기가 상승을 이끌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예정된 반감기가 1년 후인데 2020년 5월인데 이제 역사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정확히 1년 전부터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패턴들을 그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반복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CC에는 이 경우 비트코인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음 소식에 의하면은 곧 있으면 저희가 역사적으로 가장 긴 하락장 및 횡보장에 돌입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 근데 이 바닥에 전문가가 어딨어? 아무튼 이 사람의 이름은 조시 레이거입니다. 이 사람의 트윗을 인용하면은 비트코인이 2017년 12월 최고점 이후 400일이 넘는 약세장을 이어오고 있다. 비트코인 약세장이 2월 2일까지 지속이 된다면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410일간 지속되었었던 최장 약세장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그리고 또 덧붙이기를 현재 상황이 2015년과는 매우 다르지만은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가격이 저점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 분석가 갤럭시의 트윗에 의하면은 역사가 반복된다면은 2019년 중반부터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사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상승하기를 바라면서, 자, 벡트에 관한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벡트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대한 주요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그리고 US 달러 형식의 거래가 지원이 되고 계약 단위는 1개의 비트코인입니다. 둘째, 계약 기간은 하루 단위로 규정이 되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 감리 감독 및 규정 부합 의무 준수를 할 것. 네 번째로는 완전 담보 방식 채택. 다섯 번째, 달러, 파운드, 유료 등 법정 화폐를 지원하겠다. 여섯 번째, 그 외에 암호화폐 금융상품 추가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끌었으니까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들도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정신나간 셧다운이 빨리 끝나야 CFTC가 일을 하기 시작할 텐데, 민주당이든 트럼프든 빨리 백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약 한 달 전쯤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그런 소식이었죠.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블록체인 기업 서클이 최근 암호화폐 OTC 장외 거래를 통해서 240억 달러, 약 36조 원 규모의 거래를 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2018년도에 그 정도 실적을 올렸다라고 나왔었죠. 자, 아무튼 이런 것을 통해서 장외 거래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후오비 등 대형 거래소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장외 거래, 여기에 이제 또 최근에 비트렉스랑 코인필드 역시 발표를 했었습니다. 장외 거래 하겠다고. 예, 아무튼 전통 주식시장의 약세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경우 장외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체인 파트너스 리서치 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가격 하락으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 거래 거래량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암호화폐 전체 거래량의 25%나 차지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 자, 그래서 장외 거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이제 금액을 사고 팔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관이에요. 기관에서 장외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관들이 장외 거래를 하는 그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망해갈 판이라면은 이런 사람들 절대로 관심 갖지 않고 언론에서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오히려 이제 떨어질 게 있으니까 계속 찌르고 쪼아대고 그러는 것인데, 예, 그것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들이 직접 해야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에서 이번에 장외 거래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한 측에서는 월가에서 아직 장외 거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엄청 사들이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스스로 은행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로빈후드가 이번에 뉴욕에서 비트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면서 뉴욕에 있는 사람들에게 암호화폐를 팔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등을 사고 팔 수 있게 플랫폼에서 제공을 해왔고요. 이제 각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비트 라이센스를 취급함으로써 뉴욕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에 이 회사가 있는데, 엘리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240여 개 이상의 그런 장소에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대중화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0개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은 슬로베니아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가지고 이제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에 사시는 분들께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코인베이스에서 이번에 털보텍스랑 통합을 시키면서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세금을 정산할 때 더욱더 편안하게 관련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털보텍스는 이제 미국에서 꽤 유명한 그 세금을 정산해주는 사이트죠. 사이트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암호화폐와 함께 일을 한다. 이 사람들도 역시 시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이랑 내일 푹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그래 주말인데도 수고했다 라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를 클릭해 주시는 것도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제가 채널을 유지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